르망 24시간 경주 우승자이자 자동차 칼럼니스트였던 폴 플레르가 썼던 스포츠카 앤 컴페티션 드라이빙이란 책을 보면 드리프트란 카운터 스티어링이 없는 미끄러짐, 즉 제로 카운터이며 카운터가 필요한 경우는 슬라이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이니셜 D의 작가 시게노 슈이치가 이 책을 많이 인용해서 쓰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도랑타기와 드리프트 관련해서 말이죠. 사실 이 책은 제가 알고 있는 정의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리프트계의 내부 츠치야 케이치는 앞서 설명했던 폴 플레르의 슬라이드를 드리프트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주법을 체계화해 스포츠화 시켰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태를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로 나눴고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카운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동차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일반 자동차도 드리프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드리프트, 즉 미끄러지는 상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생긴다면 왜 제가 드리프트를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했는지 알게 되실 텐데요. 레이싱 관련 영화나 만화 혹은 경기를 보다 보면 꼭 한 번쯤 들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경험하는 일이 없다 보니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알아두면 언젠가 한 번은 꼭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잘 집중해보세요.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란 자동차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미끄러지냐를 두고 나눈 용어입니다. 이는 서킷에서만 겪는 문제는 아니며 간혹 일상생활에서도 타이어의 마모나 눈이나 비로 인한 노면의 마찰력 문제로 인해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속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언더스티어입니다. 드라이버가 의도한 진행 방향보다 차량이 덜 꺾이며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과장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오버워치에서 라인하르트가 돌진 스킬을 사용할 때 아무리 꺾어도 방향이 잘 안 돌아가는 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전륜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으며 운전자가 돌린 핸들만큼 차량이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언더스티어는 보통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거나 급격한 감속과 함께 코너를 들어가거나 코너 도중 가속을 하거나 노면의 마찰력이 적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다음 장면은 오버스티어입니다. 언더스티어와는 반대로 의도한 진행 방향보다 차량이 더 꺾이며 휙 돌아버리는 것이죠. 후륜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으며 마치 컴퍼스로 원을 그리듯이 돌게 되는 것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러한 오버스티어는 차량의 리어 부분에 하중이 실리지 않아 코너링 과정에서 관성에 따라 날아가는 경우 혹은 핸들을 꺾은 상태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후륜에 출력이 쏠려 미끄러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언더스티어가 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통한 감속을 해주며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더 꺾어주면 되며, 오버스티어가 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보다는 엑셀링을 통해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재빠르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이서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카운터를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막상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또한 이런 일을 몇 번 겪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원리를 알고 있다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FF 차량, 즉 전륜구동 차량은 전륜에 치우친 무게로 인하여 앞쪽 휠에 더 큰 슬립 앵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 성향을, FR, RR 구동 차량은 전륜 차량에 비해 후륜에도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오버스티어 성향을, 미드십 차량의 경우 앞뒤 무게 배분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구동 방식들에 비해 좀 더 뉴트럴 스티어 성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슬립 앵글이란 타이어가 향해 있는 방향과 타이어가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방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각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동 방식만 가지고 스티어 성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4륜 미드십은 완벽한 코너링을 선보일 수 있어야겠죠. 물론 전륜이나 후륜에 비해 안정적인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선천적인 요소로는 차량의 전후 무게 배분과 구동 방식, 서스펜션의 세팅, 타이어의 상태 등이며, 후천적인 요소로는 노면 상태와 코너 진입부터 탈출까지의 감속, 가속의 정도가 있겠네요. 즉 드라이버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전륜차는 언더스티어 성향이다, 모든 후륜차는 오버스티어 성향이다 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죠. 덧붙여서 일반 차량도 드리프트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